이번에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한남동 이 재개발 지역. 이게 좀 무산이 된 셈이 됐어요. 보겠습니다. 아까 일명기사 때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뛰는 집값, 칼 뺀 정부, 한남 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건설사 간에 이 재개발 입찰 경쟁을 하는 동안에 이게 문제가 되는 행위, 위법 행위가 있었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찰 자체를 무효시켜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불법 경쟁 건설사 3곳 검찰에 수사 의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 조합 설명에서 재입찰 여부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찰 무효, 이것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안으로 보여요. 그러나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 뛰는 집값, 그리고 정부가 이게 심상치 않으면 반드시 잡겠다, 칼 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의 연장선선이 이 무효 결정으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좀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남 3 입찰 수사 의뢰, 강북 최대 재개발 차질. 이게 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7조 원 엄청납니다. 규모는. 빅3 수주전 과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판결 나면 2년간 정비사업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재개발이 멈추게 될 수 있어요. 조합은 28일 총회는 일단 진행한다. 정부, 강행시 조합도 법적 조치 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값 상승 차단 사전 포석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앞선 기사에는 정부가 뭐를 칼을 뺐다. 여기는 집값 상승 차단에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자, 변호부 변호사. 네. 일단 뭐 정부 얘기에 따르면 분명한 거는 입찰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효 조치가 났는데 사실은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는, 위법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과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 또는 정치적 판단이 좀 혼재되어 있는 사안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을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적으로만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예. 정비법에 의하면은 그 시공사들이 어떤 입찰을 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시공사들이 입찰에 제안해서 냈던 것에 보면 뭐 이제 분양 이주비라든가 뭐 사업비에 있어서 무이자로 뭐 지원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무이자 혜택 자체가 어떤 무이자 무상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냐라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볼까는 약간은 좀 의문의 여지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러면은 최근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강북에서 가장 큰 이 재개발단지였던 이곳을 거론을 하게 되면서 사실 뭐 입찰이 늦어지고 다시 재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효과를 보면서 어떤 집값에 있어서 하여간 정치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떤 정부가 신호를 주는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예. 환수제라든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예. 검토를 하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완화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을 확 잡으니까 풍선 효과로 재개발이 활발히 되는 효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개발 쪽에서도 다시 한번 눌러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창도 평론가. 사실 위반 사항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정부가 적발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 삼았는데 그 위반 사항 적발이 입찰 자체의 무효로 연결되는 부분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확실히 정부의 어떤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요. 네,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제한하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이런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 개사가 입찰 비리를 따져보면요. 예.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뭐 평당 7,200만 원을 뭐 분양가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 잠깐만요. 또 하나가 있었던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 일부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새로 들어가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글쎄요 2년까지 유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담금이나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열어준다면 앞으로 재개발하는 부분에서 야, 그래도 봐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또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그러하다면은 저는 예. 강하게 밀고 나간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제가 말씀 빠뜨렸던 예. 것이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아.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가슴 더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반드시 제재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아 고문님. 네. 이게 보니까 또 이게 자칫 또 법적 다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움직임들이. 그렇죠. 보면. 법적 예. 다툼을 해서 뭐 이제 입찰 무효가 과연 예. 적당한 판단인가 하는데 예. 자, 단기적으로는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면. 그렇지만 여기 지금 6천 가구가 이번에 그러면 이제 무산이 되고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예. 그럼 지금 시장에 공급 교란이 오는데 서울에 있는 집값 상승은 딴 게 아니고 예. 공급이 부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단기적인 시안으로만 이걸 봐서 예. 이렇게 진짜로 7조라는 또 경기 부양 효과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그거를 뒷전에 주고 지금 뭐 단지 집값 오르는 것만 뭐 몇 달, 이게 분명히 예. 몇 달밖에 못 잡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시장의 예.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 있게 가야지 예. 무조건 누른다고 집값이 잡혀지냐?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 정책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맥락하고 또 연결된 것 같아요. 이거 좀 무산돼도 우리 이런 정책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또 맥락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신규는 안 하더라도 이런 재개발은 예. 분명히 새로운 공급에 굉장히 좋은 공급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경기 부양뿐만 예. 아니라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되고 예. 옛날에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예. 대규모 토목 사업 이런 그런 건설업으로 하지를 않겠다 그랬지. 예. 지금 안정적인 뭐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재건축 재개발 이거 누르면 서울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기사 내용 뭐 보면은 역시 이제 정부의 어떤 의도일까요? 뭐 이런 걸 분석한 기사가 있네요. 여기 뭐 일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 아랫 부분 잡아주시죠. 정부가 정비 사업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억누르려는 의도로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력하게 집값을 잡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읽힌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게 뭐 워낙 규모가 큰 사업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뭐 사회 분야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원 얘기입니다. 학원이요. 우리나라는 참 사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 어떤 지역에 가면은요. 학원이 엄청나죠. 그 일대는 그냥 모든 건물에 다 학원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 강제하나. 지금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요 학원을 일요일 날 운영 못하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요일까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 그런 판단에 요 일요 휴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론화 추진위에서 논의해본 결과 찬성이 62%를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 공론화 추진위가 교육청에 요거 휴무할 필요 있다 권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반영 시동했다. 그러자 교육계는 아니 공부하려는 학생의 목소리를 외변한 거다. 그리고 이거 일요일 날 학원 못하게 해봐야 옛날에 다 나타났다. 불법 교습도 나올 거고 오히려 고액과에만 늘 것이다. 왜냐하면 숨어서 해야 되니까 더 비싸지기만 할 것이다. 뭐 이런 또 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학원 일요 휴무 63% 찬성 서울시 교육청 공론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다. 아니 공부하려는 하려는데 뭘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냐. 그리고 반대로 학생들 요새 사교육 너무 시달린다. 휴식권 보장해야 된다. 복지 차원이다. 이렇게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검증되지 않아 시행되면 오히려 사교육이 이상한 모양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위헌 법률 될 가능성 자체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련된 만평도 좀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원 일요 휴무제 실시 권고키로 그러자 학생이 드디어 우리 학생에도 휴일이 있는 삶이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가. 과외 선생님 오셨다. 그러니까 학원 안 가고 과외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사교육에 대한 어떤 열기, 뭐랄까, 욕망이랄까, 이게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근거를 확인하고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인의 의견 차이를 넘어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뭐 아직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상 공고 형태를 띈 거고요. 근데 이제 서울교육청은 그러면 한번 정책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화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들 휴식권 보장 중요하죠. 저도 예. 뭐 애가 이제 중학교 다녀가서 현실을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그 효과가 제대로 미쳤을 때 시행을 하는 것인데. 예. 이 문제는 기사에도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 훨씬 부작용이 더 클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뭐 주말에 안 한다 그러면 주중에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해당 지역이 또 서울이란 말이죠. 그렇죠. 서울입니다. 주변 지역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수도권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이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져요. 예. 사실은 교육 문제는 뭐 숱하게 얘기합니다만 근원적인 방안의 해결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입시제도라든가 뭐 소위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뭐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이 좀 제대로 되면은 굳이 학원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입시제도가 좀 바뀌어서 그렇게 지나친 과열이 예. 필요 없어지면은 당연히 안 할 텐데. 예. 현실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을 뭐 또 미봉책 형태로 다 건드렸을 경우에는 예. 과거에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전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 속에 근원적인 해결책, 공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어떤 교육에 접근을 가야지. 뭐 두더지 잡듯이 이것 두드리고 저것 두드려야 튀어나오기만 하고 굉장히 좀 그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 예. 그다음에 여러 부작용 그것만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과 실장님 이 분석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이 사교육, 교육과 관련해서 저 앞으로 가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 앞으로 이게 직선으로 갔는데 이걸 직선을 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더 걸리고 돈이 덜 들어도 돌아서 갈 거 아닙니까 또. 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또 사교육이 등장할 것이다. 참 안타깝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뾰족하게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뭔가 좀 추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떤 판결인데요.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SNS상에서 상사를 조롱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지금 판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이제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어떤 상사에 대해서 SNS상으로 뭔가 이제 흉을 본 거예요. 그 상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가 돼서 해고가 됐는데 이 직원이 이걸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법원에서 이거는 해고는 정당하다. 그래서 이거 문제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러네요. 이 상급자가 뭐 회사에서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 뭐 이런 막 글들을 썼대요. 흉을 본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 상사가 문제 삼아서 이거 삭제하라 그러자 또 삭제 요청했다고 또 그걸 또 다른 곳에서 또 얘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저는 이렇게 된 건데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보세요? 허위사실 유포일 수도 있고요. 공공의 이익을 향해서 그런 뭐 이런 정보들을 흘리는 거는 좋지만 개인 예. 비방이 지금 주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잘 뭐 이 선고를 잘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예.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이렇게 개인의 좀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인되지 않고 그냥 뭐 추정하는 부분들 또 개인 비방. 그러니까 그런 우리 SNS라는 게는 뭐 이 예. 전체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예. 부분들이라서 개인적인 것들은 좀 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엔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희생자입니다. 줄 위에 걸린 동물 인형들. 현지 시간 25일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여성들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인형들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15년 동안 약 6천여 명의 여성이 살해됐다는데요. 부디 15년 후엔 이런 추모 행사가 열리지 않아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태그는 이세돌입니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구단. AI를 상대로 정식 대국에서 1승을 거둔 유일한 기사죠. 이세돌은 당시 자신이 꼼수를 두자 이에 학습이 덜 된 알파고에 버그가 생겨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진 것이 은퇴 결심의 원인이기도 했다는데요. 또 그는 한간의 정치 입문설에 대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사라진 보석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예술품 절도 사건에 독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유명 박물관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이들은 중세시대 예술품을 포함해 약 1조 3천억 원 상당의 귀중품 100여 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박물관 인근에 불이 나서 전력 공급이 끊어진 틈을 타 침입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데요. 도난된 문화재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가격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바둑과 관련해서는 꼼수는 AI가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되는 셈이 돼버린 것 같네요.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